여러분, 할리우드 영화 좋아하시죠? 그런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수천억 원을 번 블록버스터 영화가 서류상으로는 적자를 기록했다는 거요. 오늘 레드카펫 뒤에 숨겨진 할리우드의 가장 기묘한 비밀, 바로 이 숫자 마법의 세계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영화 한 편이 거의 1조 원을 벌었는데 손해를 봤다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의 답을 찾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예시부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인데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돈이 무려 9억 4,2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가 넘어요. 그런데요, 워너브라더스가 공개한 장부를 보면 글쎄 1억 6,700만 달러 손실이라고 돼 있습니다. 적자요? 믿어지세요? 자, 다음 타자는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이 영화는 말할 필요도 없죠. 아카데미 작품상에 오스카만 6개를 휩쓴 명작이잖아요. 번 돈도 6억 7,800만 달러나 되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6,200만 달러짜리 실패작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건 진짜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루카스 필름에 따르면요. 그 유명한 제다이의 귀환이 개봉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스베이더 배우는 수익 배분을 한 푼도 못 받았대요.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자, 그럼 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린 한 작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트 버걸드입니다. 이분이 바로 필리처상까지 받은 유명 칼럼니스트 아트 버그월드인데요.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죠. 이걸 파라마운트 픽처스가 덥석 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사인을 해요. 영화가 성공하면 순수익의 19%를 주겠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이 순수익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파라마운트가 버걸드 아이디어를 사놓고는 프로젝트를 엎어버려요. 그냥 창고에 처박아 둔 거죠. 그러더니 몇 년 후에 갑자기 에디 머피가 아이디어를 낸 거라면서 거의 똑같은 내용의 영화를 만들어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전 세계적인 대박을 터뜨리죠. 영화는 정말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2억 8,800만 달러, 거의 3억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제작비가 한 3,500만 달러 정도였으니까 와, 이건 누가 봐도 엄청난 흑자잖아요? 그런데 파라마운트가 버그월드에게 보낸 정산서를 보세요. 숫자가 마이너스 1,800만 달러입니다. 적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 이렇게 통보한 겁니다. 그렇게 대박난 영화가 순식간에 적자로 둔납해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마법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바로 할리우드 회계학. 에디 머피가 이걸 비꼬아서 원숭이 수학이라고 불렀다죠. 네, 바로 이겁니다. 할리우드 회계학이라는 건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영화 제작비를 있는 대로 부풀려서 서류상 이익을 0으로, 마이너스로 만들어버리는 기술이에요. 목표는 딱 하나. 버걸드처럼 순수익 지분을 받기로 한 사람들한테 돈을 안 주기 위한 거죠. 스튜디오들이 쓰는 대표적인 수법, 4가지 마법이 있습니다. 이 단계를 착착 거치고 나면요. 수천억 원의 이익이 그냥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자,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가장 핵심적인 속임수가 바로 이거예요. 배급 수수료. 자, 영화가 벌어들인 돈에서 극장이 자기 몫을 떼가죠. 그럼 남은 돈이 스튜디오로 들어오는데 스튜디오는 그 돈에서 또 30% 이상을 먼저 떼가요. 왜? 내가 내 영화를 배급하느라 수고했으니까 하는 거죠. 이게 실제 들어간 비용이랑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떼가는 돈입니다. 수익이 여기서부터 그냥 뭉텅 잘려나가는 거예요. 자, 다시 아트 버걸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거대 영화사인 파라마운트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법정에서의 주장은 아주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버걸드 측은 이 순수익 공식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돈 안 주려고 만든 사기다 라고 주장했고요. 파라마운트는 아니 계약서에 서명했지 않느냐, 이건 우리 업계에서 다들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맞섰죠.
그리고 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문을 한번 보세요. 판사가 이 계약은 비양심적이다. 이건 그냥 힘 없는 쪽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할리우드라는 거대한 성벽에 사법부가 처음으로 균열을 낸 순간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버거월드가 이겼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승리였죠. 하지만 파라마운트는 이 판결이 법적인 선례로 남아서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줄줄이 이어지는 걸 막고 싶었어요. 그래서 90만 달러에 합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버거월드는 이겼지만 할리우드의 이 이상한 시스템 자체는 살아남게 된 거죠. 하지만 버거월드의 이 싸움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할리우드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죠. 특히 힘 있는 톱스타들이 아주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제 그가 순수익 따위는 믿지 않겠다 선언한 거죠. 스튜디오가 장부 가지고 장난치는 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영화표 한 장이 팔릴 때마다 나오는 그 첫 번째 돈, 즉 총수익에서부터 내 몫을 떼가겠다고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지에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총수익 계약을 할 수 있는 톱스타들의 수입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톰 크루즈, 탑건 매버릭 한편으로 1억 달러, 우리 돈 1,300억 원 이상을 벌었어요. 스튜디오가 아무리 서류에 마법을 부려도 이미 매출 단계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핵심 교훈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할리우드의 관행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또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할리우드 회계학은 죽지 않았습니다. 스트리밍 시대에 맞춰서 더 교묘하게 진화했을 뿐이죠. 예를 들어 스튜디오가 자기 영화를 자기가 소유한 스트리밍 서비스에 아주 헐값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영화 자체는 손해를 본 걸로 만들 수 있죠. 또 넷플릭스 같은 곳은 아예 제작비를 엄청나게 선지급해버리고 나중에 그 작품이 아무리 초대박이 나도 제작자나 배우에게 돌아갈 추가 수익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결국 이 모든 길고 복잡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순수익은 그냥 서류 위에 존재하는 환상일 뿐이라는 거. 진짜 돈은 총수익에 있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극장 수입이라는 투명한 숫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스트리밍 시대는 어떻습니까? 시청률 데이터는 전부 기업 비밀입니다. 이런 깜깜이 환경 속에서 과연 누가 어떻게 그 회계장부를 감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계사를 감시하는 감시자는 또 누가 되어야 할까요?